수업 들어갑시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겠구나. 자, 오늘 마지막 시간. 이제, 왜? 왜? 뭐 있어요? 아, 저는 알면 안 되는 거? 자, 1편이 바로 전 시간까지예요.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이고, 제 2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요 마지막 시간하고 다음 주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할 거고, 이제 나머지 다음 주는 뭐예요? 다음 주가 설이죠. 그래서 휴방이죠.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이제 2월 말쯤이다. 그때는 이 실무 쪽의 일부분을 좀 뺄 거예요. 빼고 저쪽 뒤에 주임법, 상임법하고 경매 쪽, 특별법 쪽하고 경매 쪽만 해서, 그래서 실무 쪽은 12월 달에는 조금 했는데 그거를 일단 빼고, 일단은 좀 중요한 부분이 주임법, 상임법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아마 실명법을 또 아마 할까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절차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시간을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교재있는 걸 거의 다 다룰 겁니다. 아마 뺄 거 몇 개 있고 뭐 다 다룰 건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진도를 나갈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에 배울 제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요거는 7문제에서 8문제가 나와요. 빈도수는 상당히 높아요. 많이 나오면 저는 10문제까지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10문제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반드시 또 공부를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좀 까다로워요. 이게 공법입니다. 이게 완전히 공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 까다롭죠? 네.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머릿속에 또 외워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을 보면, 자, 여기에 목적 나오죠? 목적. 자, 일단 당연히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죠. 그 다음에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했습니다. 요거 같은 건 이제 말장난 하기 쉬워요. 제가 중개사법의 목적을 일단 살짝 건너뛰었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좀 두 개를 또 비교할 겁니다. 중개사법의 제정 목적과 이 제정 목적을 좀 비교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민경제 위반, 이것이 하나의 목적이다. 그러면 결국 거래 신고,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신고하고 허가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그 다음에 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외국인 취득 신고, 이런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토지거래 허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제정 목적은 이 정도 그냥 눈에 익혀두시고 넘어가시고요. 아마 3월 달에는 요거하고 이제 중개사법 목적하고 비교를 좀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나와요. 용어의 정의. 이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내야 되는데, 이 용어의 정의가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줘야 돼요. 자, 일단 이 법에서, 자, 이 법은 지금 무슨 법이에요? 자, 공인중개사법은 수업 끝났다 그랬죠? 공법? 공법이 아니고 이 법. 자, 이거 번지수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자, 이 법은 무슨 법?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법은 무슨 법? 다시.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번지수부터 다시 해야죠.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하는 법은 무슨 법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쓰는 용어와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쓰는 용어가 약간은 다르다. 이게 나중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보죠. 이 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부동산 하면 뭘 얘기한다? 토지하고 건축물 얘기합니다. 자, 토지 건축물 부분. 자, 그러면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인데 부동산 증상은 뭐예요? 부동산 말고도 있다는 얘기죠. 자, 부동산에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 이렇게 되죠. 자,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는 뭐다? 분양권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입주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 부동산 등에 이렇게 나오죠? 자, 부동산 취득할 권리를 말한다. 이 부동산 취득할 권리는 자, 택지개발촉진법 줄로 나오는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을 때 선정된 지위. 세 번째 줄에 보면 공급받을 자로 선정된 지위 있죠? 찾았나요? 네, 여러분들 교재에 그거를 분양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도시및 주거정비법이라든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관한 특례법이라든가 여기에 의한 입주자로 선정된 집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입주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양권 하면 여러분들이 분양계약 체결하면 분양권이죠. 네. 근데 분양권 하면 흔히들 뭐가 많이 떠올라요? 분양권 하면 아파트 분양권 떠올리죠. 근데 이 분양권에는 아파트 분양권뿐만 아니라 분양계약 체결하면 다 분양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이따가 각각의 법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입주권.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이죠. 지금 공법 어디쯤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도시개발. 도정법이 아직 안 나왔죠. 그 도시개발법 다음에 하면 도정법일걸요, 아마? 순서가.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에 보면, 여러분들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사업 시행 인가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에 소위 말하는 재개발과 그 다음에 재건축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오는데 여기에 의한 입주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재건축 많이 하죠? 서울은 재건축 많이 하니까 자, 여기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걸 헐고 여기다가 새로운 아파트를 이렇게 크게 짓죠. 그럼 여기에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이게 뭐예요? 입주권이에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해요? 조합원 분양분. 조합원 분양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재건축 들어가면 두 가지 나오죠. 조합원 분양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일반 분양분이 있죠. 그래서 건축회사에서는 뭐가 많아지만 덤벼들어요? 예, 일반 분양분이 많아지만 덤벼들겠죠? 조합원 거는 지어주는 거고, 자, 일반 분양분은 지네들이 해서 파는 거니까. 그래서, 자, 이 조합원 분양분, 요거를 얘기한다. 자, 요게 입주권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부동산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권리, 분양권과 입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거래 당사자는 용어 있습니다. 자, 거래 당사자는 뭐와 뭐를? 매수인과 매도인. 자, 매수인과 매도인을 얘기한다. 자, 외국인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 당사자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거래 당사자의 임대인, 임차인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조심. 자, 중개사법에는 거래 당사자면 매도자, 매수자 다 들어가고 임대인, 임차인 다 들어가죠. 자, 근데 여기서는 거래 당사자는 누구만 얘기하는 거? 매수인과 매도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외국인 포함하고요. 자,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임대차 계약 당사자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안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들 좀 조심을 해줘야지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용어의 정의 일단 구분해 봤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요. 부동산 거래 신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일명 뭐라고 표현하죠? 실거래가 신고 제도라고 표현하죠. 실거래. 여러분들은 흔히들 많이 실거래가 신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냐면 2006년도부터 시행한다. 자,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여러분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검인 받으면 됐었어요. 네, 자, 이제 요거 아마 11월 달에도 잠깐 얘기했을 텐데 이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왜 나왔어요? 이게 나온 이유.
투기 이런 것도 있지만 자 2006년도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매매 거래를 하죠. 그럼 세금 신고를 하죠. 이때 다운 계약서를 기본적으로 썼죠. 아주 관행상으로 다운 계약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가 거래가 되면 보통 세금 신고를 7천 정도나 8천 정도의 세금 신고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채방 후부터 몇십 년간 관행이 되다 보니까 그냥 세무서에서도 안 건드려요. 너무 과다하게 1억짜리 거래됐는데 5천 거래됐다고 신고하면 너무 좀 차이가 나죠. 그럼 세무조사가 들어와요. 근데 7, 8천 정도에 신고하면 그냥 그렇거냐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차익에 대한 세금이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만든 거죠. 이게 이때 당시 말에 어마어마한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2006년도니까 몇 년 됐어요 벌써? 네, 진짜 만 20년이에요.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니까. 자, 어쨌든 지금은 거의 정착이 됐고, 주택은 거의 90% 이상. 좀 고가주택이 조금 지금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상가라든가 토지가 좀 그래요. 그냥 정착이,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그쪽 계열은. 그러나 주택은 한 90%가 실거래가 신고로다가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실거래가 신고다. 자, 그러면 신고 의무자로 보겠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일단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자, 거래 당사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개업 공인중개사 끼지 않고 봤을 때, 직접 거래했을 때. 여러분들 흔히 직거래죠. 직거래할 때는 개업 거래 당사자가 신고져야 돼요. 자, 그럼 거래 당사자는 누구예요? 매도인과 매수인 둘이죠. 그럼 거래 당사자의 의무니까 의무는 누구한테 부여하는 거? 매수인과 매도인 둘에게 의무를 다 부여하는 거죠. 자, 근데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일 때 좀 특이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 등이 일반이라면 이때 국가 등이 직접 해주는 거예요. 얘가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요건 이제 심판했지만 여러분들 교재 보면 자, 국가 등이 일반이라면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 제 과목에서 뒤에 나오지만 공법에서도 일반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국가 등이라면 공법적 규제가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 보면 국가 등은 제외한다, 국가 등은 제외한다. 어떤 공법적인 규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국가 등은 제외한다고 다 했어요. 뒤에 가면 토지거래 허가에도 나와요. 이게 국가 등은 제외한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가 등이 일반이라면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도록 의무가 됐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게 왜 국가 등에게 의무를 부여했을까요? 자, 국가 등은 하려면 제외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국가 등에게 의무를 부여한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국가 등은 거짓말 해야 하네요? 안 하죠. 국가 등이 지돈 갖고 하나요? 네, 만약에 내 돈 갖고 하면 거짓말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차피 내 돈 아니에요. 공무원 지돈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국가 나라 돈 갖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 등이 한다면 굳이 조사 같은 거 안 해요. 국가 등이 만약에 신고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뒤에 가면 막 조사하고 막 하거든요. 굳이 안 합니다. 왜? 얘네들은 거짓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행정 업무를 간단하게 해서 국가 등이 단독으로 하도록 의무한 거죠. 그래서 국가 등에게 의무를 부여하는데, 자, 여기 때 앞으로 국가 등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이때 국가 등은 국가, 지자체, 공사,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저쪽 토지거래 허가 쪽으로 가면 국가 등의 공사, 공공기관이 이쪽에는 어떤 공사가 들어가고
이쪽에는 어떤 곳은 안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들어가는 것은 21개인가 2개인가 들어가고 또 이쪽에는 12개인가 들어가요. 한 10개가 빠져요 또. 근데 그거를 제가 구분 안 할 거예요. 다만 나중에 여기서 국가 등에서 빠지는 거 주의할 것들 몇 개 공사만 주의하라고 언급을 하고 자, 그 공사 뭐 20몇 개 들어간다 이거 암기해서 이거 안 할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 한번 나오긴 나왔었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그거 암기하려면 다른 거 암기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자, 지금은 앞으로는 국가 등 하면 통칭해서 뭐라고 표현한다? 국가, 지자체, 공사, 공공기관 이렇게 통칭해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졌다면 거래 당사자는 의무가 완전히 없어져요. 그리고 누구에게만 의무가 부여된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의무가 부여된다. 자, 이렇게 일단 구분해 보세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졌다면 거래 당사자는 의무가 완전히 없어지죠. 그럼 누구에게만? 개업 공개사에게만 의무가 부여되도록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대모하고 난리 났었어요, 옛날에. 왜 우리한테만 의무가 부여됐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떡을 하나 줘요. 예, 그 나중에 이제 3월달에 하면 잠깐 얘기해요. 경우에 관련된 떡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죠. 거래 당사자 일반이 국가 등입니다.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졌어요. 자, 신고 의무자 누굴까요? 개업공인중개사. 네, 맞아요. 개업공개사예요. 개업공개사가 중개졌다면 거래당사 완전히 의무가 없어진다 그랬죠? 누구에게만 의무가 부여된다? 개업공개사에게만 의무가 부여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 일반이 국가 등이라도 개업공개사 중개준 거라면 일단은 의무는 개업공개사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기초고. 자, 그러면 이제 신고 대상을 보죠. 일단 여러분들 교재 197페이지에 나옵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 부동산 뭐였죠? 부동산 토지하고 건축물 매매계약입니다. 매매만 해당돼요. 임대차는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이 공급계약은 여러분들 교재는 아마 분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걸 연결시켰습니다. 공급계약은 최초 분양계약이에요. 공급계약을 뭐라 한다? 최초 분양계약. 여러분들 저기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분양 있죠? 자, 도정법, 건축 분양 이게 상가입니다. 택지개발 축집, 택지 분양하는 거 있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좀 나와요.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하는 특례법 나오죠. 법 이름 외우지 마세요. 이거 어디 보니까 법 이름도 암기하더라고 보니까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 자, 공급계약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부동산을 뭐 하는 거라면 공급하는 거라면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 법 이름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공적이든 사적이든 뭐 하는 거라면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라면 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 그리고 공급하고 나면 분양계약체를 하죠. 여기 법에 의한 공급받을 지위에 뭐예요? 공급받을 지위. 여러분들 교재는 그 밑에 다음 어느 하나 여기 이제 A 부분에 나오죠. 요게 뭐죠? 요게 바로 분양권. 자, 그래서 최초 분양계약과 분양계약처는 분양권 팔 수 있죠. 분양권, 공급받을 지위, 매매계약. 매매계약입니다. 그리고 자, 그 지혜 매매계약 있습니다. 여기 입주권이에요. 이게 입주권. 여러분들 그 밑에 B번일 거예요 아마. 여기 입주권.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 인가로 인한 입주로 선정되지. 우선 조합원 분양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하는 특례법에 따른 사업 시행계 인가로 인한 입주로 선정되지.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공법에서 배우는 거니까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하는 특례법. 자, 여기와 관련된 부분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법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규모가 큰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 규모가 작죠? 이름에 있잖아요. 어디 가냐, 여기. 소규모. 이름에도 있잖아. 작다는 느낌이 있죠? 이거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11월 달 강의했으면 잠깐 들었을 거예요. 모아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천안동 어디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부천동에서 어디요? 모아주택 사라고 네. 부천동에서 네. 그 모아서 모아주택 그냥 모아서 모아주택이에요. 네. 말 그대로 모아주택이에요. 자, 여기에 저쪽으로 가면 빈집도 있더라고 보니까. 요 뒤에 골목 가면 빈집들이 이렇게 있어요. 한 세 채가 있습니다. 요새 도심에 빈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위험하죠. 그래서 이거를 강제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업 시행하는 거예요. 근데 요 세 채 갖고는 어떻게 돼요? 뭐 짓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요 주변에 있는 주택을 몇 개 더 흡수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걸 모아서 아파트 단지 하나를 동한 하나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모아주택이에요. 제가 직접 들었나? 제가 모아주택 얘기를 하면 이거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 예, 그랬죠. 하지 말라 그랬죠? 예,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 그것도 그렇지만 규모가 작아요. 여러분들이 재건축 들어가죠?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재건축 들어갈 때는 건설회사에서 뭐가 많아야지만 덤벼들어요? 일반 분양분이 많아야지만 덤벼들죠. 그렇죠? 세대수가 많은데 자, 일반 분양분이 많아야죠. 조합원 분양분이 많고 일반 이만큼 있으면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덤벼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동짜리 아파트들 있죠? 이게 재건축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가다 보면 거의 뭐 무너져 가는데 재건축이 안 돼가지고 뭐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 있어요. 네, 그런 것들. 그러게 나중에 이제 다시 모아주택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이게 이런 주택이다. 좀 투자하기가 좀 그래요. 자, 어쨌든 그런 것들 이거다 보시면 돼요. 자,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기 깊은 내용은 안 나오니까 이 법에 의한 게 이런 거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매매계약. 그러니까 최초 분양계약, 공급계약이에요.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뭐예요? 매매계약. 자, 그래서 요게 신고 대상이 된다. 매매만 있죠? 임대차는 해당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신고관청. 자, 일단 신고 기한 보죠. 언제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해줘야 돼요? 계약처로부터 며칠? 30일. 자, 계약처로부터 30일이네. 어디다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일명 뭐죠? 신고관청.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등록 관청과 그 다음에 신고 관청이 있어요. 등록 관청은 어디를 등록 관청이라 그러죠? 구청. 여러분들 중개사법에서 등록 관청하면 네, 구청. 어느 구청이에요? 사무소 있는 곳이죠? 그래서 등록 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예요. 소재지 구청. 사무소가 있는 곳에 시군구. 자, 그럼 신고관청은 어디를 신고관청이라고 그러죠? 도지사 뭐가 되죠? 어디? 도지사? 도지사? 신고하는 관청 어디예요? 아까 어디요? 이렇게 시장. 시군구인데 어디 시군구?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예요. 자, 다시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지금. 자, 등록관청은 어디를 등록관청?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신고관청은 어디를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등록하는 관청, 이거 신고하는 관청이죠. 자, 여기 강동구에 부동산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 중개사무소가 있어요. 자, 광진구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강동구에 있는 중개사무소에서 광진구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해줬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자, 강동구로 가야 돼요? 광진구로 가야 돼요? 광진구로 가야죠. 자, 왜는 여기 있죠. 네, 자, 왜? 어디요? 자, 신고관청은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 이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이게. 부동산 소재지. 네, 부동산, 사무소는 어디든지 간에. 네네. 사무소 어디든지 간에 신고는 어디다 가야 된다? 부동산 소재지 신고로 가져야죠. 되죠. 자, 그래서 신고관청과 등록관청 구분 일단 해놓으시고 한 두 번 들으면 이거는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신고사항 보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신고사항 있죠? 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인계지 소지목 그 다음에 종면 실조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인계지 소지목 그 다음에 종면 실조개. 이제 암기하는 사항이 또 나와요. 암기할 사항. 자, 인계지 소지목 좀 간단하게 좀 해놨습니다. 좀 많더라도 종면실 쪽에 이렇게 했고요. 자, 한번 볼게요. 인 뭐죠? 이제 연습. 인적상. 계약일. 지급일. 지급일? 중도금 잔금의 지급일. 소재지 지번 지목. 목은 뒤에 걸로 했습니다. 앞에 거는 뒤에 걸로 목 지목. 종류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면 조건이 기한 그 다음에 또 개업 공인중개사 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 자, 다시 볼게요. 인 뭐예요? 계약일 지급일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면 조건이 기한 그 다음에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 이제 자주 연습하는 것 수밖에 없어요. 뭐. 하다 보면 머릿속에 좀 들어와요. 자, 다시 한번. 인적상, 계약일, 지급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입니다. 지급일이 중도금, 지급일 되고 잔금, 지급일도 있죠? 그 다음에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부동산 종류죠?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 기한 있다면 조건, 기한, 개업, 공인중개사 있다면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여기서 인적사항이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이 있는데 거기 여러분들 교재 198페이지에 7번을 보세요. 7번에 보면 자, 매수인이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이렇게 밑줄 한번 쳐보세요. 괄호 빼고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위탁관리 인적사항 그렇게 하면 이제 문장이 좀 괄호 빼고 연결될 거야 아마. 자, 그럼 이제 여기 인적사항에 당사자 인적사항도 있지만 위탁관리인이 있다면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도 제가 한꺼번에 묶어놨어요. 여러분들 1번과 7번을 묶어놓은 거예요 지금 인적사항을. 자, 그러면 이제 위탁관리인은 누구냐? 그 위탁관리인은 누구와 관련되는 거예요? 자, 일단 위탁관리는 거래 당사자와 관련되나요? 매수인과 관련되나요? 매도인과 관련되나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 매수인과 관련되죠? 거래 당사자와 관련되는 거 아니에요. 거래 당사자는 양쪽 다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누가 관련된다? 매수인과 관련되는데, 매수인이 국내 주소나 거수가 없을 때 이 위탁관리인의 역할은 서류를 수령하는 역할입니다.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뒤에 한번 나올 거예요, 아마. 위탁관리인 7번에다가 서류 수령. 조심할 것, 신고의 위임인이 아닙니다. 물론 위임받은 사람이 위탁관리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탁관리인 이꼴의 위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위임받은 사람이 위탁관리인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위임받은 사람과 달라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서류를 수령하는 역할하고 누구와 관련되는 거예요? 누구와 관련되죠? 매수인과 관련됩니다. 매도인은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쓰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자, 다시 한번 연습. 인 뭐라 그랬어요? 인적사항, 계약일, 지급일, 소재지, 지번, 지목, 요 목은 뒷걸렸습니다. 종류,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 기한 있다면 조건 기한, 개업 공개서 있다면 개업 공개서 이렇게 되죠. 자, 요게 기본적. 인적 사항은 거래 당사 조건뿐만 아니라 위탁 관리의 인적 사항도 일단 들어간다. 자, 암기할 거 많죠? 네. 그래도 공법보다 나을걸요? 어렵죠.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여기서 본 거는 공통사항이에요, 지금. 공통사항이고 이제부터는 각각의 개별사항으로 신고할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자,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가 있어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이거는 어떤 경우에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요. 자,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는 어떨 때?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이때 법인 사항을, 법인 등기사항을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약칭하면 앞으로는 법인 신고서라고 할 겁니다.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에 요거를 첨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이 왜 갑자기 주택거래하는데 이렇게 별도로 서류 하나를 더 첨부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법인이 거래하면 세금이 어떻게 돼요? 8%. 아니, 4%인가? 비싼데 4%. 비싸요? 싸요? 싸죠. 법인이 법인세를 내죠? 법인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이 싸져요. 법인이 거래하면. 응? 주택은? 근데 그 세법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법인끼리 거래하면 세금 처리를 법인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싸요. 네. 법인끼리 거래하는 것은. 자, 그래서 세금을 뭐 하기 위해서? 탈로 하기 위해서 법인을 가짜로 만들어요. 가짜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페이퍼 컴퍼니라고 그러죠. 자, 식구들끼리 법인을 만듭니다. 친척끼리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주택을 거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거래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이렇게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재 보세요. 거기 보니까 법인끼리 거래하거나 법인과 개인이 거래하거나 그럴 때 그 개인과 사이에 친족관계 여부 이런 거 있죠. 그거 보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그 박스 안에 이런 게 있죠. 법인 거래당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이거나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 여부, 법인과 법인 사이에 거래가 된다면 매도 매수 법인의 친족관계 여부. 왜냐, 지네 친족끼리 법인을 만든 다음에 가짜 법만 실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거래하는 형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법인이 주택을 거래한다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별도 제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말고 별도로 서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 주택 취득 목적하고 취득 자금에 관한 사항, 이게 자금 조달 주택 이용 계획서예요. 요거를 뭐 할 때? 매수할 때.